단종실록 2권 단종특 기년 8월 15일 을해 첫 번째 기사 1452년 명경태 3년 빈전에서 친히 제사하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 기년 8월 15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한화에게 선위연 외에는 사신의 말에 따르도록 치서하다. 승정원에서 봉지하여 한화에게 치서하기를 이제 경의 글을 보고 사신이 숙소의 잔치를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 경이 마땅히 본국의 경대하는 뜻을 간곡히 진술하되 만일 불허를 고집하거든 선위연 위에는 한결같이 사신의 말에 따르라 하였다. 선위연은 중국 사신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베풀던 연회이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 기년 8월 1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산능의 예석군에게 술 500병과 해체 100근을 하사하다. 처음에 객석을 노원리에서 취하여 헌능으로 수송하였으니 이때 이르러 건원릉으로 옮겼는데 역부가 거의 8,000명에 이르렀다. 마침 이따른 비로 물이 불어서 건너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다. 모든 엄니들로서 역부가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투옥된 자도 또한 많았다. 사신이 말하기를 삼가 상과하건대 원경왕후의 상사에 세종이 전계석을 쓰고자 하여 지신사 원숙으로 하여금 태종에게 개품하니 태종이 말씀하기를 운반하기도 어렵고 주군이에게 유익할 것이 없다. 산백승행에는 해가 있으니 쪼개서 쓰는 것만 갖지 못하다 하고 친히 아남동에 가서 명하여 쪼개고 말씀하기를 준수의 여부는 우리 자손에게 있다. 자세히 기록하여 전하여 후세의 법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준수하지 못하고 이러한 배단이 있었다 하였다. 전개석은 석실 돌로 만든 무덤의 위를 통째로 덮던 널찍한 돌이다. 태종실록 2권 태종특 기년 8월 16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친히 조석전을 행하고자 하니 대신들이 삼갈 것을 아뢰다. 강명경에게 전지하기를 산능에 갈 날이 이미 박두하였다. 내가 친히 조석전을 행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강명경이 말하기를 친히 독단할 바가 아니니 마땅히 정부 대신과 의논하여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즉시 명령하여 정부에 의논케 하니 말하기를 성상께서 요청하시고 혈기가 미정하시니 만일 날마다 시제한다면 반드시 비회함이 지나쳐서 드디어 절선에 어그러질 것입니다. 이와 같으면 다만 한나라 시민들이 실망할 뿐만 아니라 중국 사신이 왔을 때 혹시 영조할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혹시 접대할 즈음에 말소리와 거동이 조금이라도 평소와 같지 않으면 실로 불가합니다. 이제 영조할 날이 다만 6일만 격하였으니 청컨대 기체를 기르고 날마다 예의를 익혀서 어그러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다양하겠습니다. 더구나 산능에 간 뒤에 또한 산능의 혼전에 상식하는 날이 있으니 노신들은 사직의 대기를 위하여 수기하고서 아뢰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절서는 철따라 몸을 조섭합니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 기년 8월 16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문수부에 불이 난 것은 방화로 보이니 현상 보고할 것을 아뢰다. 신등이 형조 문서고에 실화를 한 이유를 보니 문서고는 보통 때에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또 바깥에서 연소할 곳도 없으므로 반드시 소송하는 자가 일부러 불 지른 것이니 마땅히 끝까지 추구하여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청컨대 사람들에게 현상하여 잡도록 보고하되 양인에게는 이 작업을 띄어올려 관직을 상으로 주고 천인에게는 면포 100필을 상주소서. 실정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자에게는 유례에 의하여 단죄하고 온 집안을 변방으로 옮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 기년 8월 17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정종이 빈전에 진양하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 기년 8월 17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대행대왕의 현궁을 내린 뒤에 만일 공력을 마치지 못하면 지방을 가정
정자각에 안치하도록 하다. 우리 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르기를 대행대왕의 현공을 내린 뒤에 만일 공력을 마치지 못하면 청컨대 주문공 가래에 의하여 지방의 표기를 가정자각에 안치하고 조석의 상식과 주다례를 행하고 역사가 끝나면 이를 불사를 썼으니 그대로 따랐다. 지방은 종이에 글을 써서 만든 신주이고 가정자각은 상명의 공력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신주를 모시던 정자각이다. 주달에는 임금 왕비의 장례를 마친 뒤에 혼전 또는 산릉에서 낮에 지내던 제사이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위년 8월 17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영역관으로 하여금 순시하여 역부를 구료하도록 하게 할 것을 명하다. 병조 주하랑 김질과 진무 남육에게 명하기를 이제 바람과 비가 섞여 일어나니 돌을 운반하는 사람이 젖어서 죽을까 염려된다. 너가 가서 앞서 보낸 술을 골고루 마시게 하고 영역관으로 하여금 순시하여 구료하게 하라. 역부가 물가에 처하여 밤에 혹 물이 부르면 표몰 할 것이니 매해 10인의 1인의 두목을 정하여 엄중하게 고차를 더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위년 8월 18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한화기 사신이 반고 때 대속 관인들이 모두 상복 입는 것을 미편하다고 함을 아래다. 한학이 승정원에 봉서하여 아뢰기를 사신이 통사 고용지에게 이르기를 반고하는 길례인데 종행하는 대속관원들이 모두 상복을 입는 것은 미편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반고는 공명을 반포함이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위년 8월 18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문례관 민원이 사신이 풍악 무도를 사용할 것과 세자복으로 조서를 받아야 함을 말했다고 아뢰다. 문예관 민원이 평양으로부터 와서 복명하기를 사신이 말하기를 얘는 낮은 것 때문에 높은 것을 패할 수가 없다. 황태자를 책봉하면 천하의 큰 경사이니 마땅히 풍악과 무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 제후는 명을 받을 때 사복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지금 아직 천자의 명을 받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세자복으로 조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위년 8월 19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소혼 왕후의 족친들이 빈전에 진향하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위년 8월 19일 김효 두 번째 기사 황보인 김종서 등이 익선관과 강사포를 사용하여 영주하도록 사목을 정하다. 황보인 김종서 이양 허호 강맹경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시경의 매갑유석 의 소에 제후가 천자의 명을 받지 않았으면 사복으로 뵙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지금 아직 명을 받지 않았으니 차라리 사복으로 이를 받으소서. 세자복으로가 같은 것은 불가하니 마땅히 익성관과 강사포를 사용하고 영조하소서 하고 드디어 사목을 써서 아뢰기를 사신에게 말하기를 물례관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대인이 말하기를 태자를 봉하는 것은 중국의 경사인데 풍류를 연주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낮은 것 때문에 높은 것을 패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니 대인의 말씀이 진실로 옳다. 그러나 선군께서 빈전에 계신데 풍류를 그 곁에서 연주하며 마음이 실로 편안치 못하다. 또 얘기에 이르기를 임금은 경대부에 대해 졸곡에 이르도록 풍류를 연주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임금이 경대부의 사항을 위하여 졸곡에 이르기까지 풍류를 연주하지 않는 것이 예의다. 또 춘추에 무궁에 체제를 지냈는데 우물을 추며 들어가더니 숙궁이 죽자 어먹을 거두고 제향을 끝마쳤다고 성인이 썼는데 예의 변함을 기록하여 중도를 얻었다 하겠다. 이제 영명하는데 고치 헌가를 베풀고 연주하지 않으면 거의 예의에 합하고 어긋나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대인은 다시 생각하여 이를 용서하여 달라 하소서. 1. 무릇 상이 있으면 헌가는 베풀되 연주하지 않는 것은 그 예를 중히 여겨서 이를 베풀고도 차마 듣지 못하여 연주하지 않는 것이다. 공인이 연주하는 것도 오히려 차마 듣지 못하겠는데 하물며 자신이 무도하겠는가?
예전에 고려 사신 김년이 경사에 보고하였는데 조연할 때를 당하여 무도함은 더욱 참아 못할 일이니 대인은 다시 상냥하라 하소서. 1. 대인이 말하기를 세자의 관복으로 영명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으나 예전의 제후가 상이 끝나면 사복으로 천자를 뵙는데 하물며 세자의 관복을 입는 것이 무엇이 불가함이 있겠는가? 그러나 예전에 세자가 어찌 관복이 없어서 사복으로 천자를 배웠겠는가? 장차 사군이 되면 다시 세자의 관복을 입을 수 없으며 또 감히 자성하여 임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복을 입는 것이다. 선군께서 홍서하신 이후로 권서국사 하였으니 왕세자의 관복을 입을 수 없고 또 아직 중국 조정의 명을 받지 않았으니 또한 곤면을 입을 수 없으므로 사복으로 천자를 뵙는 예의에 의하여 곤도로 길복을 입고 영명할 것이니 청컨대 대인은 상냥하라 하소서. 1. 고려 때 중국의 사신이 왔는데 그때 본국의 태후가 홍서하시여 겨우 졸곡만 지났으나 접반사 대장군 장박인이 사신을 영접하는데 무도하여 행례하니 사신이 나무라기를 어찌 신뢰를 하느냐 하였다 하소서 하였다. 시경 첨피낙의 편에 있다. 매갑 유석은 붉은 가죽 바지를 몸에 걸친다는 뜻이다. 고치는 제향이나 궁중의 예식 또는 인산의 바늘에 연주하던 아악대이다. 헌가는 악기의 종과 북을 틀에 걸립니다. 권서국사는 중국으로부터 인준을 받을 때까지 임금이 임시로 나라일을 보살핀다는 뜻으로 쓰던 용어이다. 단종실록 2권 단종초기년 8월 19일 김효 세번째 기사. 세조가 황해도 극성과 개성부의 도를 줍는 역사를 정지시킬 것을 아뢰다. 올해는 국장과 사신의 지대로 황해도 경기도에서 민간이 소요하니 참건대 황해도 극성과 개성부의 도를 줍는 역사를 정지시키소서. 신은 진시로 사출 기위 한 줄을 압니다. 그러나 그 표단을 들었기 때문에 아뢰는 것뿐입니다. 하니 노산군이 정부에 의논하였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이것은 모두 선왕께서 뜻을 두셨다가 성취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신등인들 어찌 사람의 마음이 없겠습니까마는 다만 선왕께서 성하신 지 오래지 않은데 갑자기 그 일을 혁파하면 차마 못할 짓입니다 하였다. 사출 기위는 직분 이외의 일을 합니다. 단종실록 2권 단종초기년 8월 19일 김효 네번째 기사. 대행대왕의 찬궁을 연 후에 상세관이 고명을 받들었다가 제궁의 서쪽에 안치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대행대왕의 찬궁을 연 후에 상세관이 고명을 싸서 받들고 영좌 앞 시책보 북쪽에 안치하였다가 발인하는 날에 내시관이 주장을 받들고 애책열의 뒤에 세우고 현궁에 내릴 때 제궁의 서쪽에 안치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주장은 짚고 의자는 막대기를 말한다. 단종실록 2권 단종초기년 8월 19일 김효 다섯번째 기사. 원효연이 박장윤이 비록 생원이라도 청가는 사람이 없으니 서용하지 말 것을 아뢰다. 생원 박장윤은 함길도 관찰사 김문기의 사위로서 청가는 이도 없었는데 동부녹사로 임명되어 헌부에서 이조의 문선랑 정랑 황효원 좌랑 윤자운을 탄핵하였다. 당상이 비염하고 이어서 사유를 진술하니 장령 원효연을 불러서 전지하기를 박장윤은 생원인데 전래의 생원은 비록 엄씨가 없더라도 서용하도록 허용하였다. 김문기가 마침 박명지임을 맡았기 때문에 등용하였으니 탄핵하지 말라 하였다. 원효연이 아뢰기를 무릇 처음으로 사람을 쓸 때에는 비록 생원이라도 반드시 당백숙의 선거하기를 기다린 뒤에 서용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법이 이미 오래됩니다. 박장윤이 비록 생원이라 하더라도 천가는 사람이 없었으니
마땅히 소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원래 관직이 있는 자들은 모름지기 보고함에 있은 뒤에 등용합니다. 이제 들으니 박장류는 일찍이 장사량으로 임명하였다는데 이조에서 어찌 관직이 있으면 보고함이 없이는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생운이라 칭하여 아랜 것입니다. 또 양계의 방면을 맡은 자의 아들 사위 조카를 등용하는 것은 바로 한때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이제 특지도 없이 김문기의 사위를 등용하는 것은 반드시 그 정실이 있었을 것이니 청컨대 추액하소서니 전지하기를 내가 장차 생각하겠다 하였다. 엄씨는 엄직을 제수할 때 당백숙의 참거를 통하여 시취하던 것이다. 박명지임은 감사의 직임이고 당백숙은 동족의 친척 또는 아버지의 형제 또는 종백숙을 말하고 보고는 높은 관원이 담당 관아의 관원 중에서 재주나 공로가 많은 사람을 책임지고 임금에게 청거하던 일이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위는 8월 2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영의장 황보인이 백간을 건지고 문중의 시호를 올리고 종묘에 고하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위는 8월 2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영제를 지낼 것을 청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이제 화곡이 결실할 때를 당하여 장마가 그치지 아니하므로 손상이 염려가 되니 청컨대 전례에 따라 사문에 영제를 지냈었으니 그대로 따랐다. 영제는 입추 후까지 장마가 계속될 때에 날이 계기를 빌던 나라의 제사이다. 의식은 기우제와 비슷하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위는 8월 20일 경진 세 번째 기사 돈 신명의 도서를 상서사에 내려주다. 상서사는 태조 1년 1392년에 설치한 세보, 부패, 절월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위는 8월 20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원효연을 불러 박장륜을 탄핵하지 말도록 하다. 전지하기를 양계의 방면을 맡은 자의 아들 사위를 등용하는 것은 선왕의 고사이다. 그러므로 이제 김문기의 사위를 등용하였으니 청거의 유무는 반드시 논할 것이 없다. 하니 원효연이 아뢰기를 이조에서 그 관직이 있었음을 알고서 보고함이 없음을 혐의하여 이에 생운이라고 칭하였다면 이조의 죄이고 박장륜이 보고함이 없음을 혐의하여 생운이라고 청하였다면 박장륜의 죄임이 분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등용하는 법은 마땅히 성헌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니 만일 정의에 따라서 마음대로 한다면 배단을 장차 구할 수가 없을 것이니 청컨대 모름지기 추액하게 하소서 하므로 전지하기를 내가 그때 이미 자세히 알고 있었으니 탄핵하지 말라 하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위는 8월 20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돌을 운반하는 역부는 돌 운반을 마친 후 놓아주게 하다. 산릉도감에서 아뢰기를 돌을 운반하는 역부를 이미 경기, 충청도, 강원도에 이문하여 징집하도록 독촉하였으나 그러나 기한에 되어 오지 못할까 두려우니 청컨대 이왕 부역 나온 자는 비록 부역의 기한이 이미 지났더라도 놓아보내지 말고 관에서 양료를 주어 돌 운반을 마친 뒤에 놓아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위는 8월 2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시책보를 받들어 찬궁에 놓고 시책문을 바치다. 빈정도감 제조와 승진은 사정전 문 밖의 서쪽들에서 종친과 백관들은 건정전 월량의 동서들에서 배반하여 사배하였다. 영의정 황보인이 시책보를 받들고 찬궁에 놓고 종친과 백관들이 사배를 마치고서 물러갔다. 그 시책문은 이러하였다. 거득이 있으니 그 이름을 얻어 대보에 오르는 것이요 그 시호를 보면 그 행적을 알므로 마땅히 훌륭한 칭호를 저칭하여야 함은 이에 고금의 상전이니 어찌 신자의 사이이겠습니까? 공손히 생각하건대 황고대왕께서는 본래 천종지성으로
천종지성으로 학문은 날마다 새로워졌으며 묻기를 좋아하고 중용을 써서 제왕의 도를 정밀하게 전하였고 안으로는 강직하고 겉으로는 속세에 초연하여 비사와 엄사에서 불교와 노자를 분변하였습니다. 그 몸가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엄숙하고 공손하였으며 사람을 대접하는 데 너그러이 간이하고 인후하였습니다. 부드럽고 광택이 있는 모양이 얼굴 가운데 이미 나타났고 문장이 이에 광명하였습니다. 동궁에 계실 때부터 여망을 받았습니다. 세종께서 연로한 때를 당하여 건국의 간무하는 고난을 총명하였습니다. 오직 다만 삼순을 능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개도 참여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대통을 이어서 선왕의 덕을 거듭 빛내었으며 효도는 시종에 차이가 없었으며 왕업은 계지술사에 빛났습니다. 이리하여 언로를 열어 현준을 부르고 현관을 열어서 유학을 sun상하였습니다. 우에는 제악의 정을 두터이 하고 예모는 삼공구경의 임무를 중히 여기었습니다. 병기를 갈고 군사를 훈련시키며 농사에 힘쓰고 형벌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두 꾀하여 하는 일이 한결같이 성실해서 나왔습니다. 소위 한식하면서 바야흐로 경세의 규모를 키우다가 승하하시니 모두 종천의 비통을 남기었습니다. 묘소한 소자가 그 무엇을 믿겠습니까? 한가 스스로 읍혈하면서 길게 호곡합니다. 이에 오직 애무하면서 억지로 시호를 지지만 어찌 참모습을 형용하며 비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억책을 받들어 시호를 올리기를 헌명, 인숙, 광문, 성효, 대왕이라 하고 호는 문종이라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소감하여 예령을 드리우시어 홍류에 힘써 응하시고 길이 많은 복을 내려주소서 하였다. 배반은 반열을 정하여 늘었음이고 피사는 한쪽으로 치우쳐 올바르지 못함이며 간무는 세자가 임금을 대신하여 군국의 일을 돌보던 것을 말하고 삼선은 부모에게 효도, 임금에게 중히, 장류의 예절을 지키는 일이다. 소위 한식은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정복을 입고 해가 진 후 저녁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임금이 정사에 부지런함을 비유한 말이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위는 8월 21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안평대군이 성승의 고신과 과전을 돌려줄 것이라 성승에게 위로하다. 그때 성승의 고신과 과전을 거두었는데 이용이 그 집에 가서 위로하여 술을 마시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아뢰었으니 응당 도로 돌려 내려줄 것입니다 하고 얼마 안 있어 아뢰어 과전을 돌려주면서 말하기를 혹시 변이 있으면 마땅히 나의 말 앞에 설자이다 하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위는 8월 21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사관년에서 최숙소는 사언 부사가 적당하다고 아뢰다. 동지중추원사 최숙손이 이제 사언사가 되었으나 만일 정사와 부사를 아울러 보낸다면 최숙손과 같은 자는 부사로 자리를 채우는 것이 가합니다. 최숙손은 학식이 없으니 중국에서 만일 본국의 일을 물으면 능히 전대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대하기를 내가 장차 대신들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 전대는 외국의 사신으로 나간 사람이 본국과 상의 없이 임의로 황제의 물음에 대답하거나 또는 임시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단종실록 2권 단종특위는 8월 21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중국 사신에게 무도와 풍악을 폐하는 것이 어떤가 묻다. 우승지 박중손을 보내어 사목을 가지고 마산역에 가서 명나라 사신을 보고 묻기를 대인이 앞서 말하기를 제후는 상사가 끝나면 사복으로 천자를 뵙는다고 하였는데 국왕께서 사복 차림으로 영주한다면 무슨 옷을 입어야 합니까? 이제 주상께서 곤서 국사 하시고 또 바야흐로 최질 중에 계시니 곤도로서 익성관과 길복 차림으로 영주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전일에 말한 사복은 사가 아니라 사자입니다 하였는데 대개 세자의 복을 가리킨 것이었다. 또 말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국상 중이니 청컨대 무도와 풍악을 잡히는 일은 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부사가 노하여 말하기를 영조하는 예를 모두 폐하려 하는데 이것은 만홀한 일입니다. 우리는 조스를 반사하지 않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므로
박중손이 대답하길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일을 한결같이 중국 제도를 준수하므로 중국의 풍속을 험무한 지 오래인데 어찌 감히 만홀히 하겠습니까? 하였다. 부사가 말하기를 중국은 해외의 다른 나라에 대하여 조서를 주지 않는데 다만 조선에만 주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다만 풍악을 잡히되 세성은 없애소서. 만일 묻지 않고 한다면 그럴듯하지만 이제 나에게 예 밖의 일을 물으니 우리가 어찌 감히 마음대로 허락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는 모두 예의 큰 것인데 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들은 이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허호가 말하기를 온 나라의 신민들이 바야흐로 대상 중에 있는데 무도와 풍악을 잡히는 일은 마음에 참아 못할 바이니 다시 사람으로 하여금 묵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니 황보인, 이양, 윤형 등이 말하기를 사신이 이미 이와 같이 말하였으니 다시 물을 수 없다. 다만 주상께서 섬돌 아래에서 행례하고 사신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무도를 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주기는 8월 20일 이모 첫번째 기사 진둔 등의 중국 사신을 맞이하다. 명나라 사신 2부 낭중 진둔과 행인사 사정 이관이 계복정에 도착하여 고용지 등이 흑마포 월령을 입은 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천단복이지 길복이 아니다. 오늘은 수가하는 관원들도 또한 모두 흑의를 입게 하시오 하였다. 영접도관 판관 민혜가 와서 아뢰기를 이 형덕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말하게 하기를 오늘 영조하는데 군신은 다 조복을 착용하고 다만 시종한 군관들만 마포 월령을 입었다. 그러나 태조 고황제 성지 속에는 본국의 의식은 본속을 따르라고 하였으며 옛날부터 마포 월령은 걸복으로 썼다 하소서 하였다. 진둔 등이 모하간에 도착하여 조서를 용정에 안치하니 노상군이 세자의 칠장 관복을 입고 군신을 거느리고 국궁하여 맞이하였다. 노상군이 장차 연을 타려고 진둔 등에게 교자를 타기를 청하니 진둔 등이 고용지를 시켜와서 아뢰기를 군신이 나와서 5배 고두례를 행한 뒤에야 나누어 갑니다 하므로 도성지, 강명경, 동지 충추원사 김하 등이 왕명을 받고 진둔 등에게 말하기를 고황제가 반행하여 내린 번국의 주에는 이런 5배 고두례가 없습니다 하니 진둔 등이 말하기를 지금 중국에서는 모두 영조정에서 5배 고두례를 행한 뒤에 갑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대답하기를 전일의 예경 사마순 두 대인이 조서를 받들고 황제에 이르렀을 때 의주를 보니 또한 대인이 말한 바와 같았습니다. 선전하께서 김하로 하여금 번국 의주를 가지고 가서 변명하여 설명하게 하였더니 예겸 사마순 두 대인이 말하기를 우리는 번국 의식을 알지 못하고 말한 것이다. 한결같이 번국 의주에 따라서 예를 행한 것이 가하다 하였고 또 두 대인이 전일 의주를 볼 때에도 또한 박이함이 없었기 때문에 전례에 따라서 행하였을 따릅니다. 이제 문무군신들이 반열에서 떠나 장차 가려고 하는데 다시 행례를 하게 하는 것은 실로 미편합니다 하니 진둔 등이 말하기를 군신들은 비록 행례하지 못할지라도 전하께서 홀로 행하심이 가할 것입니다. 하므로 강명경이 대답하기를 영주하는 것은 대례입니다. 군신이 장차 말에 오르려고 하는데 전하만이 홀로 5배를 행한다면 임금과 신하가 예를 달리하는 것이 신뢰됨이 더욱 심합니다 하였다. 진둔 등이 다시 묻기를 그 의주는 초록이요 인본이요 하니 대답하기를 인본입니다 하므로 사신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전례에 의하여 전도하시오. 우리는 마땅히 서서히 인본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노상군이 연을 타고 전도하여 대궐에 이르러 행례할 때 진둔 등이 말하기를 먼저 사배를 행하시오 하고 뒤에 곧 제서가 있다고 칭하므로 부득이 이에 따라서 반조례를 끝마쳤다. 진둔 등이 소차로 물러가서 장례관을 보기를 청하므로 즉시 김하로 하여금 가보게 하였더니 진둔 등이 말하기를 강명경을 보기를 요구합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가니 진둔 등이 말하기를 군신들이 어찌하여 조복을 벗었습니까? 마땅히 영주할 때는 예의에 의하여 전하께서 군신들을 거느리고 전도하여 조서를 태평관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니 강명경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조칙을 맞이할 때는 반강의주에 허미하여 시행하는데 조서를 전도하여 보내는 의식은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진둔 등이 말하기를 맞이함이 있으면 보냄이 있는 것이 예의입니다. 조서를 어디에 두느려는 것입니까? 하니 강명경이 말하기를 이 앞서는 조서를 반강 한 뒤에 혹은 왕궁에 머물러 두어 등사하여서 해당 관사로 하여금 태평관에 보내주기도 하고 혹은 사신이 즉시 싸가지고 머무르는 관으로 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군신이 전도하여 보내는 것과 같은 일은 전례가 없습니다 하였다. 진둔 등이 말하기를 전일 우리들이 본 의주에는 돌려보내는 예가 있었습니다 하니 강명경이 말하기를 없습니다 하였다. 진둔 등이 말하기를 번국 의주를 가지고 오시오 하니 강명경이 즉시 이를 진둔에게 주었다. 진둔 등이 두세 번 훑어보고서 말하고 이 의주는 홍무 3년에 반포한 것입니다. 홍무 14년과 영락연간의 예도를 개정하였으니 마땅히 시제에 따라서 군신이 관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우리 전하께서는 마침 빈측에 계시므로 흉내를 무릅쓰고 길례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수를 맞이하는 것은 대례인이 권도로서 길의에 따라서 이제 이미 예가 끝났는데 또 길복으로 조수를 받는 것은 마음에 참아 못할 바이니 청컨대 대인은 이를 생각하시오 하니 진둔 등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와서 나를 보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빈주 예도 또한 별 수 없으니 마땅히 관으로 가서 볼 것입니다 하니 진둔 등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관으로 오신다면 마땅히 조수를 보내는 것으로서 백연의 예를 대신하소서 하였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가서 보는 것이 예의지 조수를 보내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하고 굳이 고집하에 따르지 않았다. 사신도 또한 강청하여 맞이 않으면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전하께서 곤도로서 단복을 입고 조서를 보내시오 하니 강명경이 말하기를 그 처음 맞이할 때 전하께서 군신을 거느리고 선도한 것은 장차 왕궁에 이르러서 배반하여 조서가 이르기를 기다려서 국궁하고요 맞이하리여 행례하고자 함인데 만일 그 조서를 보낼 때 선도한다면 무슨 예를 행하겠습니까? 만일 강제로 조서를 보내게 한다면 의장을 먼저 하고 다음에 고취하여 그 다음에는 향정, 용정이요 대인 등은 따라서 돌아가고 우리 전하께서는 군신을 거느리고 쉬하는 것이 가할 듯합니다 했다. 진둔 등이 말하기를 마땅히 이 예로서 조서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강명경이 말하기를 이것은 다만 나의 뜻을 말한 것뿐이니 마땅히 전하에게 아뢰어야 합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나와서 사인 이 예장을 시켜서 가서 의정부에 고하게 하니 황보인 김종서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마땅히 사신에게 말하기를 이제 대인의 지시는 이치에 합당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행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태조 고황제가 방강한 의주의 허미하여 영명한 것은 유례가 있다. 이제 비록 제도를 고쳤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반행하지 않았는데 졸지 대인의 말을 듣고 마음대로 의주를 고치는 것은 마음이 매우 황공하다. 청컨대 대인은 아직 전례를 따르고 돌아가 전달하여서 새로 정한 의주를 방강하여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라고 하소서하였다. 강명경과 김하가 이로써 진둔에게 권히 진둔 등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우리들은 말리길에 한 장의 조서를 받들고 와서 이제 어디에다 두고서 돌아가겠습니까? 하므로 강명경이 말하기를 의주에 유사히 해부한다고 일컬었으니 대인은 의주에 의하여 유사히 해부하면 등사한 뒤에 대인의 말한 바에 의하여 고취악과 용정자를 갖춰 머무르는 관에 보내겠습니다 하였다. 사신이 강제할 수 없음을 알고 즉시 웃으면서 짐짓 말하기를 그렇다면 조서를 우리의 관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하니 강명경이 말하기를 그러겠습니다 하였다. 진둔 등이 말하기를 처음에 우리에게 돌려주는 줄을 알지 못하고서 강제로 이것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이제 말한 바와 같다면 등사한 뒤에 오늘 관으로 보내도 가하고 내일 관으로 보내도 또한 가합니다. 어찌 그때를 기다리겠습니까? 참컨대 속히 상견례를 행하도록 하소서. 강명경이 회개하였다. 노성군이 건정전에 오르는데 서문으로부터 들어가고 진둔 등은 동문으로부터 들어가서 진둔 등은 동쪽에 앉고 오상군은 서쪽에 있으면서 제배를 행하였다. 진둔 등이 치사하여 말하기를 깊이 전하에 원접하신 후레에 감사합니다 하므로 노상군이 말하기를 우수의 먼 길에 심히 수고하셨소 하였다. 진둔 등이 말하기를 황제가 태자를 책봉하면 만세의 기본이요 조수를 전하에 반강함은 신자의 직분이니 무슨 노고가 있겠습니까? 하고 즉시 업하고 나가니 노상군이 건정문 밖까지 전송하였다. 강명경, 김하가 승문원과 관원과 예조난관, 병조난관을 각각 한 사람씩 거느리고 고치와 의장과 향정, 용정을 갖추고 조서를 태평관으로 보내니 사신이 남쪽 대청에 나오므로 강명경이 조서를 진둔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조서를 등사한 뒤에 전하께서 재차 보고 보내라고 하시었어. 그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하니 진둔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조서를 보신 것은 매우 잘하였습니다. 무슨 늦음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노상군이 최복 차림으로 태평관 어실에 이르러서 최복을 벗고 익성관과 백원령, 백화, 오서대로 교자를 타고 들어갔다. 진둔등이 중문 밖에서 맞이하여 대층에 올라가 엄례를 행하고 곧 앉으려 하니 진둔등이 말하기를 이 관은 우리들의 하처이니 청컨대 전하께서는 동쪽에 앉으시고 우리들은 서쪽에 앉게 하소서 하므로 노상군이 진둔등에게 이르기를 불감합니다. 청컨대 대인이 동쪽에 앉으시오 하니 진둔등이 동쪽에 앉고 노상군은 서쪽에 앉았다. 다례를 행하고 마친 후 노상군이 진둔등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이제 박례를 행하고자 하나 다만 성군께서 빈전에 계심으로 친히 주찮는다는 것은 마음에 참아 못할 바이요. 숙부 수양군에게 예를 행하게 하려 하니 대인은 허물하지 마시오 하였다. 진둔등이 말하기를 비록 선군께서 빈전에 계시지 않더라도 효복 차림으로 예를 행하는 것은 진실로 참아 못할 바인데 하물며 빈측에 계시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이르기를 산부모를 복양하면 좋기 큰일을 감당하지 못하나 오직 죽은 부모를 장사 지내야만 가히 큰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친히 연양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 마시고 마땅히 상사를 극진히 하소서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오늘 왕사를 이미 마치었으니 내일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이나 다만 듣건대 이곳의 산수가 깨끗하고 기이하여 다른 나라에 비교가 안 된다 하니 명후일에 한번 강상을 해서 놀고 25일에 돌아갈까 합니다. 하니 노상군이 머물기를 청하기를 길도 멀고 몸도 피곤할 것이니 바라건대 며칠 더 머무르시오 하였다. 진둔등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마땅히 전하의 명을 따라서 하루 이틀 더 머무르겠으니 한 사람 보내 요동에 천문하여 보고하겠습니다 하였다. 노상군이 업하고 나가니 진둔등이 전송하여 중문밖까지 이르렀어. 노상군에게 말에 오르기를 청하였다. 기마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악차에 나가서 옷을 벗으시고 도로 체복을 입으신 뒤에 동가하소서 하였다. 진둔등이 돌아가다 중문 밖에 이르렀어서 노상군이 대문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도로 들어가고 노상군은 황궁하였다. 세조가 여러 군을 거느리고 하마연을 대행하였는데 두 사신의 자리를 북벽에 설치하고 세조는 동벽에 앉으니 진둔등이 나와보고 말하기를 우리들이 어찌 감히 북벽에 앉겠습니까? 동서로 되자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통싸움 매우가 세조에게 고하자 세조가 말하기를 어찌 감히 사신과 되자 하겠는가 하니 진둔등이 말하기를 중국 조정에서는 남과 북을 대등한 높임으로 삼고 동쪽을 낮침으로 삼으니 남북으로 되지 않은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고용지가 말하기를 우리 조정에서는 남을 하자로 삼습니다. 하니 진둔등이 말하기를 그러면 동서로 되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진둔등이 동쪽에 앉고 세조는 서쪽에 앉았다. 잔치가 끝나자 세조가 업하고 하직하니 진둔등이 전송하여 중문까지 이르렀다. 강명경 김하가 아청 원령 면포 원령 각각 한 필씩과 백조포 철릭 각각 2개씩을 가지고 진둔에게 가서 말하기를 전하께서 이 한 벌을 가지고 대인의 객중의 소용되는 물건들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니 진둔이 두 손을 마주잡고 말하기를 반드시 이렇게까지 하실 것은 없습니다. 하며 제삼 사양하다가 인하여 묻기를 또한 이 대인에게도 주었습니까? 하였다. 강맹경이 말하기를 또 있습니다. 하니 진둔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우선 받아두겠습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내일 전하께서 마땅히 이곳에 이르러 위연하여 하겠으나 대개서 오늘 미리 면례하였고 또 수양군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려 하였는데 이제 듣건대 대인이 명일 국학에 간다고 하시니 청컨대 머물러서 연양을 받고 뒷날에 국학에 가신다면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진둔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돌아갈 날이 심히 바쁘니 내일 아침에 배성하고 또 강상에서 놀고 오후에 와서 사인을 받겠습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내일 아침에 배성한 뒤에 성례하시고 다음날 강상에 노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진둔이 말하기를 마땅히 이에 따르겠습니다 하였다. 이관의 있는 곳에 이르러 또 옷을 준 이관이 말하기를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대신을 보내어 원접하시고 누차 대신을 보내어 문안하셨고 도처에서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동하여 날마다 허비하는 것이 지극히 번다하여 두터운 위문이 매우 지극하셨는데 반드시 또 중한 예를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니 강명경이 말하기를 이 물건은 박수하니 감히 예가 될 것이 없습니다.
또 전하께서 친히 연양하지 못하신 것을 한하시는데 만일 대신이 또 받지 아니하면 더욱 황공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관이 말하기를 무리치는 것은 공손치 못하고 감히 받을 수는 없으니 장차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가 하고 드디어 머물러 두기를 허락하고 치사하였다. 또 말하기를 영조할 점에 한두 사람의 박의하는 자가 있었으나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얘는 마땅히 절차를 다하였으니 나의 경박함이 부끄럽습니다. 허물하지 마시오 하고 전송하여 대천까지 이르러 말하기를 내가 젊어서부터 글을 읽었으나 교묘하게 속이는 것은 배우지 않았소이다. 다만 이 마음속의 말을 직설하는 것이니 허물하지 마시오 하였다. 그 조서는 이러하였다. 짐이 박덕한 몸으로서 친히 갓난할 때를 당하여 천지와 조종의 융성한 돌부심에 힘입어서 한나라 안의 신민의 중한 귀대함을 받아서 대보에 즉위하였으니 나라를 편안하고 굳건하게 하여 바야흐로 부하한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찌 제위를 계승하는 일을 감히 생각하겠는가. 황친, 공후, 부마, 백과 중외의 문무 군신들이 합사하여 상청하기를 하늘이 하민을 도와서 임금을 만드시는 것은 실로 사회를 편안하게 하려 함이요. 아버지가 천하를 가져다가 아들에게 전하는 것은 실로 진실로 만년의 근본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니 이것은 3대의 성모이요 진실로 백왕의 의범입니다 하고 짐의 장자가 차스가 가장 먼저이니 마땅히 동궁에게 정의하게 하여 계체를 밝혀야 한다고 말하였다. 일이 마침내 성모에까지 들리자 갑자기 여정에 따르심으로 자비로운 모훈에 순순히 따라서 길이 나라의 기업을 크게 굳건하게 한다. 이에 5월 초 2일에 짐의 장자 견제를 책봉하여 황태제로 삼았다. 대본이 이미 바르고 이륜이 또한 밝아졌으니 친친의 정의가 더욱 마땅히 돈독할 것이다. 태상 황제의 장자 견심은 특별히 다시 기왕으로 봉하여 국가를 보호하고 종사를 위안하게 한다. 중에 보고하여 다 듣고 알게 하라. 5배 고두레는 5번째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다. 선전하는 전왕 즉 문종이다. 소천은 거동 때 임금이 잠깐 쉬기 위하여 막을 친 것이다. 어실은 궁전 안에 임금이 거처하는 방 또는 궁외에서 임금이 임시로 머물던 방이다. 하천은 머무는 곳이고 효복은 상복이며 한의는 여름에 입는 옷의 하나이다. 배승은 문묘에 찬배하며 귀대는 귀하고 존대하여 받됨이며 성문은 임금이 통치하는 방책이고 친친은 친족을 친애합니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8월 2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도성지 강민경을 보내어 사신에게 문안하고 그 뒤로부터 매일 성지를 보내어 문안하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8월 23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관간 엄자치를 보내어 포수, 해체, 송자를 보내어 사신에게 나누어주고 말하기를 변변치 않은 토물로서 성의를 표시한다 하니 진돈 등이 말하기를 노상에서 이미 두터운 은혜를 받았는데 또 하정에도 많이 보내주시니 매우 감사합니다 하였다. 포수는 마른 고개이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8월 23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중국 사신들이 명륜단에 나아가 성균관 수제들과 경전에 대해 강론하다. 진돈 2관이 성균관에 나아가 문묘에 들어가 뜰 아래에서 재배하고 대성전 안에 들어가 두루 보고 나와서 동무에 들어가 설립하여 업을 행하고 서무에 들어가서 또한 그와 같이 하였다. 처음에 이용이 대성전의 약자를 썼는데 성자를 잘못 쓰니 사신이 쳐다보고 웃으며 말하기를 중국과 같지 않습니다 하고 물러나와 명륜당에 앉으니 겸대사성 정인지가 대사성 김조 예조 참판 정척 경조 참판 이변이 재배하고 동백에 앉고 겸사성 김말 가사성 최항 사성 설위 가사 이에 신숙주 박백년 이하 모든 학관들이 또한 재배하고 나갔다. 여러 유생들은 흰옷에 흑건을 쓰고 뜰 아래 설립하여 또한 재배하니 모두 답배하였다. 다례를 행하니 김조 등이 말하기를 그를 강하려 하니 수제를 불러오라 하니 셈은 구치동과 김석동 두 사람이 나아가 꿇어 앉았다.
진두능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말을 전달할지를 모르니 이변이 말하기에 내가 강을 전달하는 일을 맡겠습니다 하고 진두능의 앞으로 나아가 앉았다. 진두능이 말하기를 어떤 글을 강할 것입니까? 하니 이변이 대답하기를 사서오경으로 하되 대인이 강하는 바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구치동에게 어느 글을 읽을 것인가를 물으니 구치동이 대답하기를 사서시경 서경 주역 통감을 읽겠습니다 하고 김석동에게 물으니 김석동이 대답하기를 사서시경 서경 주역 춘추 통감을 읽겠습니다 하였다. 진두님이 말하기를 너무 많지 않을까 합니다. 이변이 말하기를 모두 실학이니 많은 것이 아닙니다. 대인이 강하면 곧 알 것입니다 하였다. 진둔이 중용을 잡고 이관에게 눈짓하며 구치동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일장의 뜻을 말하시오 하니 구치동이 일장의 대의를 역설하였다. 진둔이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고 이어서 묻기를 어느 것이 인심이며 어느 것이 도심입니까? 하니 구치동이 말하기를 형기의 사정에서 바라는 것이 인심이요 성명이 바른 데서 근원하는 것이 도심입니다 하였다. 진둔이 말하기를 무엇이 형기의 사정이며 무엇이 성명의 정심입니까? 하니 구치동이 말하기를 이목구비는 형기요 의리와 성명은 도심입니다 하였다. 진둔이 입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러면 이것은 밥을 먹지 않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어찌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마는 먹을 때 마땅히 먹는 것이 도심입니다 하였다. 진둔이 중용의 뜻을 다 강하고 나서 또 말하기를 맹자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편에서 이 삼쪽만을 취할 뿐이다 하고 한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니 구치동이 말하기를 하늘을 받들고 주의를 토벌하는 일과 반정하여 인정을 베푸는 뜻은 이것이 실사이요. 앞에 있던 무리들이 창을 거꾸로 잡고 피가 흘러서 절구공이 떠다닌다는 것은 이것은 과정의 말이므로 맹자께서 취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하였다. 진둔이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고 또 묻기를 춘추에 춘, 왕, 정월이라 썼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니 김석동이 말하기를 공부자께서 하나라의 시력을 행하려 하였으나 봄은 주나라의 제도에 따랐으므로 왕정월이라 쓴 것입니다 하였다. 진둔이 말하기를 그러면 11월을 봄이라고 한 것입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건자는 봄이 아닙니다. 다만 공부자는 주나라 사람이므로 하나라의 시력을 다하려고 하여 봄을 새수로 삼았으므로 주나라의 제도를 따라서 정월수로서 수를 시작한 것입니다. 했다. 진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오 곽공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공자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그래도 전에는 역사의 골문을 대하였고 말을 가진 자가 남에게 빌려주어 타게 하는 것을 보았다 하였습니다. 이로써 공자께서 옛글에 따라 고치지 아니하고 후세에 감히 사사로운 지혜로서 경솔히 경문을 고치지 못하는 뜻을 보인 것입니다. 하자 진둔이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주역은 어찌하여 상하 이경으로 나누었습니까? 아니 김석동이 말하기를 간질이 무겁고 크므로 상하로 나눈 것입니다 하였다. 진둔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상경은 30궤이고 하경은 34궤입니까? 아니 대답하기를 건궤, 곤궤, 감궤, 이궤는 반대가 없고 음양, 기우의 수가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진둔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구는 노양이라 합니까? 아니 구치동이 말하기를 삼은 구가 되고 구는 극수이므로 노양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진둔이 말하기를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주역을 아는 노 선생이 있거든 나오게 하시오 하니 이변이 구치동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이 유생이 팔은 곧 양이 생한다는 것을 묻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진둔이 말하기를 대전을 가져오시오 내가 보고 말하겠습니다 하였다. 이변이 말하기를 흠사한 대전을 왕부에게 간직해 두고 있습니다 하니 진둔이 말하기를 이 유생의 일과 한 문장을 가지고 오시오 하였다. 관어대부 진 삼강 행실전 예기 의와 책문 각각 한 통을 보이니 진둔이 부를 보고 말하기를 이 체제는 원조의 사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므로 이변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유생은 원조의 삼장 문선의 문범을 보고 지은 까닭에 서로 비슷합니다 하였다. 진둔이 말하기를 듣건대 조선에서 진화를 겪지 않은 상서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고자 합니다. 하니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하였다. 진둔이 말하기를 조선도 중국과 똑같은 지방 같은데 어찌 내보이길 의심합니까? 하니 정인지가 말하기를 들으니 일본에는 진화를 겪지 아니하는 상서가 있다고 하나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진둔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들으니 동방에 전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아니 진둔이 이변에게 묻기를 관중에 서생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하므로 대답하기를 항상 300명을 기릅니다 하였다. 진둔이 말하기를 중국 조정에서 국자 감생이 7, 8천 명입니다. 하므로 이변이 말하기를 어찌 중국에 비하겠습니까? 마는 그러나 단지 성균관 유색뿐만이 아니라 동서 남북 중의 오부 학당을 설치하여 수제를 모아서 가르칩니다 하였다. 진둔이 또 묻기를 과거 본 문장을 인쇄하여 배포합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였다. 진둔이 말하기를 중국 조정의 고제의 문장은 모두 인쇄하여 반포합니다 하고 드디어 관으로 돌아가 시를 지어서 구치동 등에게 보냈다. 대성전은 문묘 안에 있는 공자의 위패로 모셔둔 정각이다. 가 대사성은 나라의 특별한 의식이나 행사가 있을 때 임시로 임명하여 그 일을 보게 하던 직이다. 수제는 성균관의 유생 가운데 재주가 뛰어난 자를 말한다. 무승은 서경의 편명이다. 반정은 바른 상태로 되돌아감, 즉 나쁜 임금을 폐지하고 새 임금을 세우는 것이다. 건자는 새 수를 세우는 것이다. 박공은 역사의 골문을 말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춘추 황공 14년 조에 하오라고 쓰고 월을 쓰지 아니하였으며 장공 24년 곽공 아래에 기사가 골하였음을 말한다. 골문은 사실의 기록이 빠진 글을 말한다. 대전은 승리대전을 말한다. 삼장문서는 원나라의 유정이 지은 과거 준비용 책인데 27권이다. 진화는 진나라씨 황제가 즉위 34년에 의학, 복서, 종수에 관한 책 이외의 모든 사상가의 책들을 모두 불살라버린 이른바 분서 사건을 말한다. 단종실록 2권 단종주기는 8월 23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세조에게 이 1년을 대행하게 하다. 이관이 말하기를 어제 과음하에 편안히 자지 못하였다가 밤중에 비로소 잠이 들어 동방이 이미 밝은 줄을 알지 못하였는데 오늘 어찌 번거롭게 또 성례를 베푸시겠습니까? 아니 세조가 말하기를 예연은 폐지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진중등이 드디어 이를 받았다. 이 1년은 중국 사신을 맞은 이튿날에 나라에서 사신에게 베풀던 연회이다. 단종실록 2권 단종주기는 8월 23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사복 소윤 김승규를 평안도에 보내어 의주성을 감독하여 쌓게 하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주기는 8월 23일 개미 여섯 번째 기사. 봉훈랑 정극을 보내어 사신의 보첩을 요동에 보내게 하다. 보첩은 보고하는 첩자이다. 단종실록 2권 단종주기년 8월 23일 개미 일곱 번째 기사. 야인들이 적을 만났을 때의 성 안으로 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다. 함길도 병마 도제제사가 고령 만호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성 밑의 알타리 대호군 문첩 아합과 호군 낭송 은보리 등이 와서 고하기를 전일에 동송로 천모가 이귀야 등이 구주 올적합 5명을 사살하였는데 이제 올적합 등이 보복을 하고자 도모하니 만일 성식에 있거든 청컨대 처자와 가제와 우마를 가지고 행성으로 들어가 피하게 하고 외령성 밑의 알다리도 또한 이와 같이 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항상 무율하기를 더하다가 적을 만나는데 도리어 구원하지 못하고 저들로 하여금 살육과 약탈을 당하게 한다면 매우 신의를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위의 항목의 야인들이 만일 적을 만나거든 소원하는 대로 따라서 성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구주는 만주 연고탑을 말한다. 단종실록 2권 단종주기년 8월 23일 개미 여덟 번째 기사. 최숙손을 사헌사에 임명하는 것을 바꿀 뜻이 없다 하다. 사관은 주와 험남 속 인창을 불러서 전지하기를 최숙손이
중국 조정에 가면 다만 사언만 할 뿐이지 전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만일 묻는 바가 있으면 대답하기를 나는 항상 변경지역에 벼슬하다가 겨우 경직을 임명받자마자 곧 왕명을 받들고 왔으므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가하니 어찌 반드시 고쳐 임명하겠느냐 하였다. 단주실 이권 단종 주기는 8월 24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빈전을 열고 종친 및 백간이 곡하고 4번 절하고 나오다. 빈전도감 제조 및 승진은 사정전, 문박, 월량의 서쪽들에 나아가고 종친 및 문무백간은 건정전 동서들에 나아가서 반열을 이루어 곡하고 4번 절하였다. 우의정 김종서가 빈전에 나가서 개빈 한다고 고하고 드디어 개찬하기를 마치고 수군으로 제궁을 깨끗이 닦고 관일을 덮고 도로 나왔다. 종친 및 백간이 곡하고 4번 절하고 도로 나왔다. 개빈은 출굴하려고 빈소를 여미고 개찬은 발인할 때 빈전을 열리며 제궁은 임금의 관이다. 단정실록 2권 단정주기는 8월 24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종친이 태평간에 나가서 자신을 위로하여 연회하였다. 단정실록 2권 단정주기는 8월 24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중국 사신 진둔이 조선국왕을 조상하는 부를 지어 바치다. 이보다 앞서 진돈 등이 진서, 초서에 능한 자를 보고자 하니 박팽령, 강희안 등이 가서 보았다. 진돈 등이 지은 태평관이라는 제목의 시를 판에다 써서 누 위에 달게 하고 진돈이 조선국왕을 조상하는 부를 지으니 그 사는 이러하였다. 후황의 빛나는 명을 받아 내 즉시 조선으로 사신 올지에 구중의 대굴문을 하직하고 바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국왕의 영토에 이르러 엄습기 조수를 받들어 펴려 하였는데 문득 왕께서 세상을 싫어하시어 청풍을 타고 올라가 신선이 됨을 들었습니다. 비록 유놈을 못 들었다 하여도 어찌 명명하다 하여 어둡겠습니까? 따라서 내 마음이 슬퍼지며 특별히 참참하게 애련해집니다. 중국의 아름다운 생각을 아뢰니 그것은 오직 왕께서 크게 어지심해서입니다. 생각하건대 우리 조정의 혼연일체됨이여 참으로 변방이라 하여 빼어놓음이 없으니 우리나라 효순이 향기롭고 더욱 여러 나라 앞장에 서서 예의를 잡아 결함이 없었으며 정성을 보냄이 건건하여 모든 물건을 듬뿍 보냄을 의례로 삼아 제때에 조빙하여 어김이 없었습니다. 선처를 행한 바에 따라 그것을 굳게 지켜 더욱 견고하게 하니 이제 변방이 안도하여 거제세와 물기를 거두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롭게 하여 편안히 살게 하시니 문득 전원에 힘쓰게 되어 벌써 악이 없어져 의리를 따르게 되니 왕도의 평탄한 길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동방이 편안해지며 장차 진지를 흘러서 농토에 연결하려 하며 충성을 다하여 어질지고 순하며 보고받고 수명이 연장됨이 마땅하였습니다. 이제 조물주가 삼가지 아니하여 바로 중도에서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하시니 탄식하는 소리를 처음으로 들으며 성한덕이 치우침이 없은 지 오래입니다. 내 벌써 이곳에 오며 밝은 자질을 봄에 인연이 없어서 나로 하여금 장망하게 하며 왕을 위하여 슬프게 조상합니다. 공중에서 혼을 부르고 조간에 맑은 술을 부어드리니 왕께서는 사방으로 가지 말고 우가에 펄펄 날림을 돌리소서. 영상을 대궐들에 안지하니 유수한 고요함과 편함을 즐기시고 삼가 침륜하여 없어지지 마시고 종묘사직의 오래감을 도우소서. 봉황의 새끼가 날개 쳐서 주기가 되었으니 빛나는 빛이 앞에 비칠 것이며 천자의 진봉을 영광되게 하며 소술의 바른 정통을 밝혔으니 청컨대 충효를 보존하여 언제나 곧고 전일함을 풀지 마소서. 내 장차 여장을 독촉하여 내 일에는 돌아가는 수레를 달리려 하니 심정을 다 펼 길이 없어 관성에 붙여 빈말을 합니다. 슬프도다 슬픈 이 말을 쓰며 흰 종이로 어지신 왕을 빕니다. 주스날 어찌시니 알리오마는 어두운 듯 하지만 영대는 밝습니다. 아름다움이 천고에 항상 있을 것이니 남은 향기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간편이 진실로 이어질 것 같으면 바뀜이 없이 와서 공헌하소서. 원원하게도 성왕께서는 가는 일을 후하게 대접하여 먼 곳 사람을 생각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도모하여 사모하여 모두 아름답게 함으로써 오래오래 계속하소서 하였다. 진서는 해서이고 후황은
임금 천자를 말하고 명명은 드러나지 않고 습함이며 건건은 항상 삼가하는 모양이고 조빙은 예전에 중국과 교통하는 것을 일컫는다. 우가는 신선이 타는 수레이고 영상은 밝은 신령이며 주기는 맏아들이고 관성은 부시고 원원은 건원이 끊어져서 깊어서 끊어지지 않는 모양이다. 단중실록 2권 단종특위년 8월 24일 갑신 네 번째 기사. 황희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사신이 돌아갈 때에 서흥에 있는 윤태감 부모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려고 할 것이니 예감 사마순 두 사신 때의 예를 상고하여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라 하였다.